성격 탓, 상황 탓, 남의 돈은 더 쉽게 쓴다. 삼성, 너무 커서 망하지 않는다. 선택하지 않음이라는 선택. 기본 귀인 오류. 타인은 성격 탓, 나는 상황 탓. 회사에서 동료가 마감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한다. 저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야. 하지만 내가 마감을 놓쳤을 때는 이렇게 변명한다. 이번에 일이 너무 겹쳤고 갑작스러운 요청이 많았어. 이처럼 타인의 행동은 성격 탓으로, 나의 행동은 상황 탓으로 돌리는 심리적 경향을 기본 귀인 오류라고 한다. 귀인은 어떤 사건의 원인을 다음처럼 추론하는 과정이다. 내적 요인, 성격, 태도, 능력. 외적 요인, 환경, 상황, 맥락. 문제는 인간이 타인에 대해서는 내적 요인을 과대평가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외적 요인을 과대평가한다는 점이다. 기본 귀인 오류는 1970년대 사회심리학자 리 로스에 의해 개념화되었다. 잠깐 여기서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 로스는 실험을 통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행동을 설명할 때 환경보다 성격을 과도하게 강조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오류는 우리의 인지적 편의와 관련이 있다. 타인의 내적 성향은 눈에 띄지만 상황적 요인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상황적 맥락을 더 잘 알고 있으므로 외적 요인에 무게를 둔다. 일상의 사례를 들어보자. 운전. 다른 운전자가 끼어들면 저 사람은 무례한 인간이야 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가 끼어들 땐 급해서 어쩔 수 없었어 라고 합리화한다. 학업 직장. 학생이 시험을 망치면 교사는 노력 부족 때문이라 판단하지만 학생은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려웠다고 말한다. 정치와 사회 문제를 접할 때 가난한 사람을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라 치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구조적 불평등이나 제도적 요인은 무시된다. 이 오류는 다음처럼 인간관계와 사회적 판단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갈등 심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격 문제로 치부하면서 불필요한 갈등이 생긴다. 사회적 낙인. 범죄, 실업, 빈곤 등 사회 문제를 개인의 도덕적 결함으로만 해석하게 만든다. 정책적 오류. 정책 설계자가 구조적 문제를 간과하고 개인의 책임을 과도하게 강조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 귀인 오류를 피하려면 다음처럼 의도적으로 시각을 전환해야 한다. 상황 요인 고려하기. 타인의 행동을 볼 때 그 사람에게 어떤 맥락이 있었을까? 를 먼저 생각한다. 자기 행동의 내적 요인 돌아보기. 나의 실패를 단순히 상황 탓으로 돌리지 않고 스스로의 선택과 태도도 성찰한다. 공감 훈련. 타인의 입장을 상상하고 맥락을 이해하려는 습관을 기른다. 기본 귀인 오류는 인간이 타인을 판단하는 가장 흔한 왜곡 중 하나다. 우리는 성격과 도덕에 지나치게 집착하며 맥락과 구조를 쉽게 간과한다. 이 오류를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타인을 덜 단정짓고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사람은 상황 속에서 행동한다. 이 단순한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더 성숙한 사회로 가는 첫걸음이다. 도덕적 해이. 도덕적 해이. 남의 돈은 더 쉽게 쓴다. 어느 회식 자리에서 회사 법인카드로 계산할 때와 내 지갑에서 현금을 꺼낼 때의 태도는 다르다. 전자는 쉽게, 후자는 신중하다. 남의 돈을 다룰 때 우리는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더 쉽게 쓰고 책임을 덜 느낀다. 이 현상이 경제학에서 말하는 도덕적 해이다. 도덕적 해이는 원래 보험업에서 사용된 개념이다.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사고 위험에 덜 조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사가 부담하기 때문이다. 이는 위험 부담이 제3자에게 전가될 때 개인의 행동이 무책임해지는 경향을 뜻한다. 오늘날에는 금융, 경영, 정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 개념이 쓰인다. 일상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직장, 회사 자원, 프린터, 택배 계정, 출장비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정치, 공적 예산을 자기업적 홍보나 사적 네트워크 강화에 쓰는 정치인들. 금융, 대형은행들이 너무 커서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 하에 과도한 위험 투자를 하는 경우.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도덕적 해이의 대규모 사례였다. 은행들은 대출자에게 상환 능력이 부족하다는 걸 알면서도 대출을 남발했다. 이유는 리스크가 자기들이 아닌 정부와 사회 전체로 전가될 것이라는 계산 때문이었다. 결국 위기는 현실화되었고 정부는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공적 자금으로 은행들을 구제했다. 위험은 사회화, 이익은 사유화라는 비판이 여기서 비롯되었다. 도덕적 해이는 단순히 제도의 허점만이 아니라 다음처럼 인간 심리와도 맞닿아 있다. 책임 분산. 손해가 여러 사람에게 나눠진다고 생각하면 책임감이 줄어든다. 익명성 효과. 구체적 피해자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도덕적 억제가 약해진다. 이익 편향.
당장의 이득이 눈에 보이는 한 미래의 불이익은 무시한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다음처럼 줄일 수는 있다. 인센티브 설계, 책임과 보상이 일치하도록 시스템을 만든다. 투명성 강화, 감시와 정보 공개를 통해 남용을 억제한다. 규제와 안전망 균형,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되 무조건적 구제는 피한다. 도덕적 해이는 개인의 양심 부족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위험과 책임이 분리된 구조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이다. 남의 돈일 때, 남의 책임일 때, 우리는 누구나 조금 더 무책임해진다. 따라서 핵심은 도덕을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과 위험이 일치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일이다. 그래야만 사회 전체가 무책임의 덫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후회 회피, 선택하지 않음이라는 선택. 우리는 흔히 선택이 자유를 만든다고 배운다. 그러나 선택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불안이 커진다. 왜냐하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결과에 따라 후회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아예 선택하지 않기를 택한다. 이것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후회 회피다. 일상의 예는 다음과 같다. 투자,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 확신이 없을 때 아예 매매를 미루는 경우, 의사결정, 메뉴가 너무 많으면 아무거나 하며 결정을 미루거나 타인에게 떠넘긴다. 관계, 잘못된 연애 선택이 두려워 아예 연애를 시작하지 않는 사람들. 이처럼 후회 회피는 행동하지 않음이라는 소극적 선택을 강화한다. 후회 회피의 핵심은 감정 비용이다. 후회는 단순히 잘못된 판단을 깨닫는 차원을 넘어 자책과 비교,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는 반추까지 동반한다. 이 감정적 비용이 너무 크다 보니 사람들은 애초에 후회할 가능성이 있는 결정을 내리지 않으려 한다. 결국 합리적 판단이 아니라 감정적 고통을 피하는 욕망이 행동을 지배한다. 행동경제학에서는 후회 회피가 금융시장의 여러 현상을 설명하는 열쇠라고 본다. 투자자들은 손실을 확정짓는 결정을 회피하기 때문에 손실난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처분 효과라고 부른다. 기업 경영에서도 후회 회피는 중요한 변수다.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는 결정은 성공하면 큰 보상을 주지만 실패하면 책임과 비난이 따른다. 이때 경영자는 실패 후에 후회를 두려워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길을 택하기도 한다.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들은 정보 과잉 속에서 끊임없이 선택의 압박을 받는다.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가면 수백 개의 유사 제품이 나열되고 넷플릭스에는 수천 편의 영화가 준비되어 있다. 이때 틀린 선택을 할까 두려운 심리는 오히려 무한한 선택지 앞에서 아무것도 보지 않는 결과를 낳는다. 이를 선택의 역설이라 부르기도 한다. 후회 회피는 인간 본성의 일부이지만 다음처럼 몇 가지 전략으로 완화할 수 있다. 사전 후회 시뮬레이션, 어떤 선택이든 후회할 가능성이 있음을 미리 인정하고 감정적 충격을 줄인다. 기준 단순화, 선택 기준을 몇 가지로 제한하면 불확실성과 후회 가능성이 줄어든다. 작은 실행, 완벽한 선택 대신 작은 행동부터 실행하면서 학습해 나가는 방식. 후회 회피는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다. 오히려 인간이 감정을 중시하는 존재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후회하지 않으려는 선택이 결국 더 큰 후회를 부를 수 있다는 점이 아이러니다. 우리는 완벽한 선택을 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후회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후회마저 수용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일 것이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